3월 모의고사 18번부터 22번 현대시 그리고 수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시 가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원래라면 이 보기가 조금 더 길었어야 되죠. 근데 일단 짧은 보기라도 읽고 가는 게 좋다는 점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래. 물리적 제약을 넘었으니까. 가나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상상의 공간을 창출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의 대비가 드러난다. 이 내용도 시에서 나왔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나와야 되는 건 비가시적인 세계, 상상의 공간을 창출,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세계가 사실 상상의 공간이겠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의 대비가 보여져야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가를 보겠습니다. 가,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러니까 서해가 어디야? 당신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야. 그죠?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곳. 근데 안 갔대. 왜 안 갔을까? 궁금하네요. 그곳이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서해도 다른 바다랑 유사한데 다른 점은 내가 가보지 않았고 거기에 당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겠네요. 검은 개펄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짐벌의 몸을 뒤척이겠죠. 그냥 다른 바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네,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기에. 그러니까 내가 서해를 안 가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남아있을 공간이 없을까봐 내가 서해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계실 자리, 당신이 있을 그곳을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서해를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서해는 늘 내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더 심화된 해석이고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냥 서해는 파도가 치고 있다. 다른 바다와 유사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이거는 조금 심화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가와 다에 대해서 적절한 것. 1번의 가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 않다에 봐야겠죠. 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정 계절의 분위기가 따로 안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가와 나 달리 다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달리니까 드러내고 있지 않다인데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친밀감도 안 드러나니까 가가 맞겠습니다. 3번 가는 음성상징어래. 음성상징어 안 나왔습니다. 4번 가에는 의문형 어미를 의문형 어미는 나왔어요. 뭐 할까요? 했는데 그걸 활용해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3, 4번 제꼈고요. 마지막 가는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 나오지 않았어요. 지시표현은 나왔죠. 왜냐면은 우리 아까 이거 의문형 그리고 그곳 지시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까지도 제낄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에 볼 때는 뭐야? 1, 2번만 보고 가려도 되겠다. 여기까지 보고 20번의 기억에 대해서 풀 수 있겠네요. 기억이 무슨 내용이었어? 네,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서해를 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곳에 있으라고.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죠. 1번, 기억은 기대를 간직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서해를 갈지 말지 망설인다?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은 기대를 간직하고 있다는 건 맞아. 일단 여기까지 보고 2번 기억은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 부정하려는 태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기대가 실현되기를 님이
서해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서해를 안 가고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기억은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안 버렸어요. 애초에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 기대에 연연하고 있어. 그죠? 4번. 기억은 현실에서 품은 기대가 좌절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5번. 기억은 사실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그쵸? 서해를 안 가봤죠? 그래서 당신이 있는지 그 사실 확인을 유보했어요. 그걸 통해서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21번의 가에 대한 가에 대한 내용을 선지를 먼저 볼게요. 1번. 가에서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그죠? 상사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왜냐면 상사의 공간을 창출한다라는 거는 2번에 대한 보기 내용이었으니까. 2번의 선지,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 바다와 공통적 속성으로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이 대비를 이룰 것으로 의식하게 되는 단초. 이건 3번의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일단 앞에 말이 맞는 이유는 여느 바다가 결국 그곳 바다랑 똑같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락거리고 뒤척이는 행동을 보이지만 차이점이 뭐야? 당신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당신이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단초를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겠네요. 그리고 밑에 4번의 가를 볼게요. 4번의 가에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제시되고, 여기 공간적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건 1번이었죠. 보기에 이것도 맞는 배열이겠죠. 왜냐면은 보이지 않는 서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5번은 나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의 지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이 생각보다 조금 킥이었죠.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읽는다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는 준비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있대.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대요. 이거는 조금 사과랑 대비될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뭐를?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이건 서류랑 비슷하네요.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여기도 웃음 나오네. 그죠?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그러니까 그녀가 보자. 그녀가 고층 빌딩 사무실에 있어. 이러면 사무실 안 갔네. 어쨌든 막 종이도 들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과에 대해서 사과가 웃고 있는 생각을 한 거야. 이걸 기억해냈다는 거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 이건 사과의 특징 같은 거겠다. 그죠? 사과에 대한 내용이겠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거즙, 햇빛 향기를. 이것도 사과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고층 빌딩은 사과를 키우던 땅이래.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올린 풀이라는 것을. 뒤에 볼게요. 나 몰래 엿보았네. 내가 나오죠. 풀먼쪽 화자가 등장합니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저절로 흘러나온 웃음이고 추수꾼의 웃음이래. 근데 아까 누구였어? 웃고 있는 사람? 아까 웃음을 웃고 있는 사람은 주체가 그녀였어. 주체가 그녀였어. 그죠? 그럼 여전히 웃고 있는 사람 누굴까? 그녀겠네. 그럼 외로운 추수꾼이 누구야? 그녀겠네. 저절로 흘러나온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까지 나를 봤고요. 나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A, 위에부터 볼게요. 18번.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죠? 사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과가 가을에만 자라니까. 이것도 맞고요. 나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지 않았고 인물 간의 친밀감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3, 4, 5도 볼게요. 나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한다고 하기에는 나는 보면은 기억해냈을까 아니면 위에서 보았네 등 과거형이죠. 정확히 말하면 현재형 어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아니고 4번 나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예찬적 태도 아니죠. 감탄형 어미도 없고 가에서 나는 모두 원근에 나타내는 지시 표현에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3, 4, 5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내용을 이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공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주목 대상을 제시한다. 그죠? A에서 웃음, 발걸음 나왔죠? B에서도 웃음, 걸음 나왔죠? 이건 의도적 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대상을 주목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사실이네요.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 누구였어요? 그녀였어요. 그녀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그죠? 아까 빌딩이랑 사과 등 이렇게 대응을 하죠.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된다. 그죠? 그녀가 추수꾼과 같은 관계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겠네요. 3번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낸다. 거쳐야라는 건 조건이죠. 근데 우리 뭐랬어요? 아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네. 4번입니다.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는 B에서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죠? A에서 연쇄가 나오죠. 햇빛 과즙, 햇빛 향기 이렇게 연쇄가 나오고 E는 결국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하고 있겠네요. 5번 A의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서 떨어지는 웃음은 B에서 저절로 이가 흘러나오는 웃음에 대응되면서 그죠? 결국엔 그냥 저절로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죠? 추수꾼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하고 나에 대한 보기 문제 21번 보고 갈게요. 1번 나에서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그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기 2번을 통해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고 3번 나에서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되면서 그죠? 유사한 행위니까요. 그러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것. 그죠? 3번 보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다에 대한 거고 5번 볼게요.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란 진술은 비가시적 세계의 현실을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서 틀렸음을 확인해서 5번 선지를 먼저 고를 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해결한다는 내용은 보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 내용도 이즈물 논란이라는 24학년도 수능이었나? 거기에 있는 애를 좀 오마주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파민 지문이 비타민 K를 오마주한 느낌이라면 얘는 24 수능에 이즈물 논란을 오마주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면서 우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 나는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이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했대. 그럼 뭐야? 원림은? 실제로 없겠네?
그죠? 왜냐면 마음속에 설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묘사를 한대. 오호라,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는 이보다는 방해의 마음을 두어 논의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는 차라리 불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그 말은 뭐야? 원림이 처음부터 여기서 선생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라는 거 존재했던 거 아닌가요? 마음속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얘가 실존은 안 해. 근데 마음속에는 있어. 라는 점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진 말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랑 이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무릇 이래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실질이 없죠. 그죠? 먼저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생각한다면 어찌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아,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기대를 유지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왜냐면 파츠입으로 덮어놓고 또 현실에서 그걸 찾고 있는 그런 기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아니요. 원림은 밖일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 원림은 애초에 없다.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얼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1000년 100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 반드시 반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옛날 중장통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나 그 즐거움은 진정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나 기탁했을 뿐이네. 유리는 성품의 누각에 사는 것을 좋아했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도 없었다네. 그의 친구인 문진중이 그를 위해 신루를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첨제 강세화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주마라고 약속하였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놀림이 어찌 뜻에 부족하는가. 이름과 실제를 그래 어느 결혼에 논하겠는가. 이게 지금 논할 게 아니다. 지금 논해야 될 거는 그냥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8번에 1번 다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연하고 있다. 그죠? 다에는 계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번 다는 대화 형식을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 4, 5는 현재형 어미는 맞지만 생동감까지도 맞겠고 감탄형 어미도 활용했지만 예찬적 태도는 아니겠네요. 5번 원근이 일단 원근이 드러났다고 해도 제가 지금 당장 안 보이는데 눈에 근데 원근이 드러났다 해도
경외심 강조의 내용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립니다. 19번 아까 했고 20번 볼게요. 니은이 뭐였어?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1번 기대를 내려놓고자 틀렸죠. 2번 꿈에서 기대를 현실로 확장하려는, 확장보다는 그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로 갖고 와서 유지하려는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확장은 좀 과해석이었어. 3번 니은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떨치고, 기대를 떨치지 않았어요. 그죠? 기대를 계속 품고 있었지. 4번 니은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허상으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5번 니은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그렇죠. 여기서 잘 나왔네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5번이 맞습니다. 21번에 다에 대한 선지를 한번 볼게요. 4번을 보면 되겠네요. 다의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던 것으로 규정하여 공간의 물리적 구석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그죠? 의원이 비가시적인 공간이죠. 맞는 말이고요. 다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이것도 공간의 한계가 아니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 22번 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끝을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죠? 이거는 앞에 1문단에서 나왔었고요. 힐난하는 이의 이름과 실질 관계를 언급했죠. 원림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힐난하는 이 사람이, 이 주체가 했었죠.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제 현은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했죠. 4번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실제하는 원림입니까? 원림은 없죠. 4번이겠네요. 5번 나는 이름으로써 실제를 글에 어느 계열을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죠? 마지막에서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네, 현대시는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